모든 영어 학습법을 한 방에 정리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로 미국 CIA 아미 메서드와 결을 같이 합니다. 요즘은 꼭 유튜브에서 미국 CIA가 무슨 비밀 첩보 작전으로서 영어를 배운다, 외국어를 습득시킨다라고 하면서 이게 무슨 자랑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처럼 소개하는 영상들을 꽤 봐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왜 무서울까요? 무서운이죠. 네. 그 이유는 미국 CIA라는 걸 보셔야 돼요. 이들이 사용하는 건 아미 메서드라고 해서 군대식 방법이에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 아동학대를 할 수 있나요? 또는 가학행위를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유일하게 되는 게 군대예요. 군에서의 훈련은 어차피 전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학적인 학대적인 그런 상황에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CIA나 아미 메서드의 방식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단어 암기하고 그리고 테스트 보고 토론하고 그리고 이제 또 리스닝하고 스피킹하고 원어민과 대화하고 이탈해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12시간, 13시간 정도를 풀로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몰입교육하고 이쪽에서는 전통적 방법을 문법 배우고 다 섞은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없을 수는 없겠죠. 하는 거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하는 거니까요, 그냥. 근데 효과와 효율성을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effective란 단어는 효과적인 거지만 efficiency란 말은 효율성이거든요. 그러면 효과는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효율성은 안 좋아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이걸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차피 과학을 해서 학대를 해서 너를 만들어버리겠어라는 기숙학원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은 아동 학대를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동이라는 건 여러분 만 18세 이하를 아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동이라고 하니까 초등학생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은 공식적으로 18세까지예요. 이렇게 아동학대를 서슴지 않고 하는 방법을 아무 거리낌을 설명하고 있는 유튜버들. 이거는 아동학대와 그리고 가학적 방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학습법이기도 해요. 이 방법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이게 또 어떤 거 관련되어 있느냐? 바로 여러분들에게 10분 학습과 구문독해 문법 영어예요. 자, 이쪽으로 가면 10분 학습이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이 시험 영어를 했을 때 하루에 5시간 3시간 아주 강압적 방식으로 영어를 공부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질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학습지가 있었어요. 영어는. 지금 사라진 케이스 같은 학습지가 있었고 그 학습지가 바로 10분이나 하루 일주 분량을 정해서 그걸 학생들이 그 정도 내가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게 한 거예요. 옛날부터 이것은 인기가 있었으나 다 사라졌죠. 사라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효과가 없기 때문이에요. 영어는 이런 형식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분을 하는 학습지는 유튜버들이 자꾸 자랑을 하던데 그게 어떻게 깔끔하게 돼 있고 10분, 20분 하면은 여러분들이 영어를 쌓이면 어떻게 되는 것처럼 과대 포장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못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분들의 목표는 학습지, 다시 말하면 시험 영어에 익숙한 분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접근법이에요. 느낌에 쉬울 것 같잖아요. 사실 이것도 이 강압적 방법에서 질린 사람들을 위한 그냥 대안책일 뿐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물론 10분 영어를 하는 분들의 특징은 알 것 같아요. 자, 이게 영어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여행에서 할 수 있는 영어 정도로 봅시다. 그리고 중급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 고급으로 봅시다. 이분들이 원하는 거 요 정도인 거예요, 사실은. 여행 가서 할 정도.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목적은 알겠어요. 그 정도라면 10분 학습보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돈을 쓰러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레스토랑 가서 여러분들이 서빙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돈 쓰러 가는 사람에게 서빙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지. 여러분들이 서빙도 하면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다? 그게 여행 용어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구글 플레이나 기타 등등 번역기를 사용해서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들은 성실하게 답변해 줍니다. 돈 쓰러 온 사람을 왜 싫어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레 겁먹고 또는 지레 멋져 보이고 싶어서 10분 학습이라는 이상한 학습법이 나온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런부터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여행 목표로 하는 거라면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목적성도 불명하고, 그러니까 목적성이 없다는 거죠. 불명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게 중급 이상이라면 할 필요가 없는 학습법 정도로 봅시다. 자, 그 다음에 구문하고 이제는 문법 영어인데, 이건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 있습니다. 효율성은요, 꽝이에요. 이건 라틴 학습법에서 나온 겁니다. 고대. 그리고 이거는 구문독해나 문법 영어를 하면서 시험 영어라고 하지만 실제는 이거 안 하고 들어가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구문독해나 문법처럼 분석하지 않고 영어를 들어가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걸 아실 필요가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하여튼 이건 하지 않는 게 좋다. 나중에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우선 할 필요 없다. 자,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회화를 시작하고 영어를 읽을 줄 알기 시작하면 그때 문법이나 구문을 봐도 충분히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독일인 영어 또는 원어민 영어. 유튜브에서 보면은 원어민처럼 영어 하는 분들 보이잖아요. 대부분은 유럽인 영어예요. 다시 말하면 제2 외국어로서 하는 영어예요. 원어민들이 하는 영어는 달라요. 첫 번째, 빠르기가 달라요. 빨라요. 누가? 원어민이. 발음도. 원어민은 대충 발음하고요. 일반적으로 유럽인들은 정확하게 발음해요. 좀 느리고 또 발음도 정확하고 원어민은 느낌 아니까 하면서 짤막하게 탁탁 치고 나가는 반면에 유럽이나 또는 제2외국어로서 영어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듣기가 되게 편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 가지고 공부할까요? 그런 것 자체가 문제예요, 사실. 왜냐면 우리가 유럽인과 대화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냥 영어라는 넓은 통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가리지 말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원어민 영어를 들을 줄 아는 분들은 이게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원어민 영어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유럽인 영어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유럽인 영어 들을 수 있지만 원어민 영어 못 듣는 사람들은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걸 공략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원어민 영어로 공략을 해야 이것도 쉽게 들릴 수 있다는 거 아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젠 섀도잉과 미러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섀도잉이란 건 그림자잖아요. 말 그대로 상대가 말하는 걸 그대로 바로 따라가서 몇 초 안에 시간을 말하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이 정도로 가면 그 바로 붙어가지고 그대로 흉내내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를 따라한다 보시면 돼요. 거울, 섀도잉, 그림자처럼 따라가는 거죠. 반면에 미러링은 여기에 첨가되는 거예요. 거울이니까 소리도 하지만 그들의 몸짓, 제스처까지도 따라하는 거죠. 과학적 근거는 있어요. 이 미러링이. 그러니까 소리를 따라하지만 실제로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몸짓과 표정까지 다 기억해야 된다. 같이 움직인다. 단어는. 그런 의미에서 이걸 첨가시킨 게 좀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여기까지는 이해될 겁니다. 그럼 효과는 있는가? 정확히 따지면 구문독해나 문법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거보다 얘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소리 훈련, 다시 말해 발음이죠. 발성 연습 정도 뭐 괜찮아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이 독해를 책을 읽는다면 그것도 섀도잉과 미러링처럼 여러분들이 발성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섀도잉과 미러링을 할 필요는 없게 돼요. 그러면 효율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효율성이 있느냐? 효율성은 안 좋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근거는 여러분 혹시 5시간 동안 혼자 떠들 수 있나요? 소리 이렇게 막 내요. 계속 떠들어 혼자서.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아무리 말은 수다쟁이도 5시간 혼자 떠드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계속 말을 해야 됩니다. 소리를 낸다는 것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다시 말해 기빨립니다. 이거를 오랜 시간 할 수 있는 기법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몸에 좋아. 그럴 수 있죠. 몸에 좋은데 오줌을 한때 어떤 책에서 먹으면 좋다고 해가지고 먹는 사람들 제가 봤거든요.
몸에 좋다고 합시다. 뭐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줌이 몸에 좋다고 여러분 계속 먹을 수 있나요? 이거 역겹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근데 이걸 강제적으로 먹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먹을 수 있겠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소리를 낸다는 것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기가 빨리는 일이에요. 이거를 5시간 동안 한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섀도잉이나 미러링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독해 정도 할 때 그냥 읽어주는 정도로도 충분히 발성 연습은 돼요. 발성. 발음을 따라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 거 듣고 나서 멈췄다가 그 사람을 따라 해도 돼요. 그러니까 구태여 섀도잉처럼 할 필요는 없고, 구태여 시간을 바짝 붙여가지고 말하듯이 막 따라할 필요는 없고 멈췄다가 그냥 훈련하면 돼요. 그러면 된 거예요. 끝. 별거 없는 거예요 사실. 섀도잉과 미러링은 별거 없어요. 단지 지속 가능성이 여러분들 포인트 맞추세요. 뭐라고요? 지속 가능한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까요? 지속 가능성이. 이유는 서스테이너빌리티는 중요한 이유가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말을 하기 전에 뭐 하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영어로 해요. 그리고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생각은 여러분들 16시간 동안 합니다. 깨어있는 동안 생각해요. 근데 말로 표현하는 건 1%가 될까요? 거의 안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평생 계속 깨자마자 계속 말을 하진 않죠. 그러나 생각은 계속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제 말로 나오는 거는 1%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가 계속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생각 자체가 말이기 때문에 영어로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5시간 동안 할 수 없는 거를 5시간? 1시간이나 가능할까요? 쉽지 않잖아요. 지속 가능하는 건 5시간이든 6시간이든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가, 그냥 할 수 있는가가 포인트예요. 이게 가능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거는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물론 고통과 그런 어떤 걸 강압적으로 하는 것에 익숙하긴 해요. 이유는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강압적 방식이 많았고 또 하나는 폭력적이며 군대식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익숙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건 뭐냐? 우리가 평소에 드라마를 볼 때 여러분 혹시 1편 보다가 너무 재밌어서 10편까지 본 적도 있죠. 그럼 10편까지 봤다는 것은 거의 10시간을 봤다는 거거든요. 거의. 그래도 미친 듯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10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막 오줌을 먹는 생각해 보세요. 좀 약간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거 못합니다. 여러분 10시간 동안 떠들어 보세요. 그거 못합니다. 웬만한 사람 못해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다는 뭐냐면 내가 이것을 10시간 동안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못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이제 너무 많은 것들을 해서 그럼 우리가 크게 맥락을 잡아보면 어떤 게 보이냐면 지속 가능성, 효율성, 효과성, 기타 등을 따져봤을 때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효과는 있는가? 이 중에 효과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다 있어요. 효과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해 가셨습니까? 나 미러링해서 섀도잉에서 효과 봤다고. 다 된다니까요. 구문독해 문법도 효과가 있는 거 없는 분도 있어요. 두 번째, 이제 효율성이 중요해요. 효율성이라는 건 뭐냐면 투자 대비, 그러니까 시간 대비 또 노력 대비 얻는 거죠. 성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얘네 둘이에요. 이거는 효과성이 있지만 효율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제끼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그 10분 영어 자체는 목적성도 문제가 있어요. 요행 영어는 구태여 필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효과가 좋으냐, 효율성이 있느냐. 이거는 없다고 말하기 참 힘들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지속 가능성으로 갑시다. 지속 가능성. 이거 안 됩니다. 이유는 5시간, 10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떠든다면 기빨려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을 쳐다보는데 소리를 지른다고요? 여러분 정신병원 갑니다. 누가 봐도 미친놈이에요. 지하철 타고 소리 지른다고요? 미친놈입니다. 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이건. 그리고 기빨리고 이거는 대단한 수다쟁이 아니고서 불가능한.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이렇게 배우지도 않아요.
어린아이가 혹시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앞에서 지나가면서 10시간 동안? 없죠.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잘못된 방법이에요. 사실 저것도. 독일인, 유럽 영어, 원어민 영어에서 요거를 우리는 하지만 요것도 해라. 그 차이를 비교해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겁니다. 이 사람이 독일인인지 프랑스인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나름대로의 억양이나 발음이 있어요. 그걸 못 고친다는 얘기 한마디로 따지면. 원어민처럼 발음한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왜? 원어민처럼 발음하는 것 같죠? 우리나라 영어 강사들. 아니에요. 외국인들 구별할 수 있어요. 야, 너 보니까 원어민 아니구나. 그러나 영어는 잘한다 정도. 자신 나라의 모국어의 액센트나 그 발음은 지울 수 없어요. 정확하게 보면 구별됩니다. 자, 미국 CIA 아미 메서드가 왜 문제라고 했죠? 이거는 지속 가능성은 있어요. 왜? 12시간, 13시간 동안 강제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숙학원처럼.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학대입니다. 이거는 학대. 자기 학대예요. 영어 하나 배우게 하자고 자기를 학대하고 가학 강의를 하는 이런 식의 방법은 금지돼야 될 방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군대니까 가능한 거예요. 군대는 어차피 훈련 자체가 가학과 학대로 돼 있어요. 그게 공적으로 인정되는 곳이에요. 이걸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이상한 영어 강사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 측면을 다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클라센 교수의 이해 가능한 인풋, 컴프레hensive 인풋이라고 하죠. 그 사람 것도 그 사람에서 또 차별되는 게 또 다른 교수의 방법에 오토 인풋이라는 게 있고 자동 인풋이 있고, 그리고 저의 방법은 생각의 인풋이라고 했습니다. thought input. 이거는 특징이 있어요. 듣기와 리딩으로만 끝나요. 듣기만 했었을 때 그게 쌓이면 그 생각의 인풋이 들어가면 압력밥솥에 증기가 새듯이 싹 나오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클라센 교수나 아까 오토 인풋을 말했던 그 교수 이름을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데요. 그 교수나 저의 thought 인풋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디테일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큰 맥락은 같아요. 그러나 디테일함에서는 결국 명품은 디테일에 차이 나는 거죠. 클라센 교수보다는 제가 더 명품이라고 생각하고, 오토 인풋은 그래도 저와 조금 더 가까운 것 같다. 그러나 역시 thought 인풋이 절대 명품이다. 이들보다는 더 발전한 상태, 더 어드밴스드한 상태라고 저는 과감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 방법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리스닝만으로도 말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보고 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가? 혹시 리스닝은 10시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영화도 보고, 지루하면 영화도 보고, OTT로, 그쵸?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다가, 관심 있는 것도 보다가, 여러 가지로. 좀 귀찮으면 또 책 한번 읽어주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용하기 때문에 구태여 에너지 빨릴 일이 없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때로는 팝송을 들으면서도 thought input을 해보시면 그게 또 도움이 돼요. 팝송 듣는데 그 해석이 되는 기쁨을 또 느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접근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thought input은 지속 가능성, 효율성 면에서는 가장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thought input은 어디서 나왔느냐? 클라센 교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노암 촌스키의 이론과 그리고 과학적인 것을 바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thought input은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것 중에 요중에 미국 CIA 기법 있잖아요. 이거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동물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동물 행동학에서. 근데 동물 행동학에서 나왔는데 동물이란 말들의 포인트 맞추셔야 돼요. 동물은 그 당시에 가혹행위를 했어요. 반복적 훈련으로 동물을 훈련시켰어요. 근데 동물이 과학이라고 생각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할 수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거는 좋지 못하다. 그리고 효과도 별로 검증이 안 됐다. 효과는 있다. 그러나 효율성은 잘 모르겠다. 그 정도로 합시다. 나쁘진 않다 정도. 그러나 가혹행위 그리고 학대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이해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 정도로 하죠.